1월 1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일 원적에 들기 전까지 평생 포교 원력으로 살아온 양주 지장사 회주 월인당 대운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어제 지장사에서 엄수됐습니다. 허허벌판에 3만 평 대가람을 일구고 자비심으로 후학을 살펴온 대운대종사의 원력을 사부대중은 눈물로 배웅하며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탄 ESG 국제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어제 부탄 팀푸에서 개막한 ESG 국제포럼은 한국과 부탄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늘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합니다. 새해를 맞아 또 하나의 새로운 단기 출가 학교가 문을 엽니다. 도심 전통사찰 서울진관사가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출가 학교를 진행합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닌 누구나 마음먹으면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병오년 새해를 스리랑카 순례와 봉사활동으로 시작합니다. 라오스와 몽골에 이어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스리랑카에서 펼쳐질 보살행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원적에 들기 전까지 평생 포교 원력으로 살아온 양주 지장사 회주 월인당 대운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어제 지장사에서 엄수됐습니다. 허허벌판에 3만 평 대가람을 일구고 자비심으로 후학을 살펴온 대운대종사의 원력을 사부대중은 눈물로 배웅하며 추모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범랍 68년 세수 83세로 원적이 든 양주 지장사 회주 월인당 대운대종사. 대운대종사 영전에 조계종 전 원로의장 수봉 세민대종사가 차공양을 올립니다. 법주사 조실 지명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삼천사 회주 성운대종사가 차례로 향을 올려 대종사를 추모합니다. 1996년 허허벌판이던 양주에 지장사를 창건하고 원적에 들기까지 3만 평 대작불사를 이루어 문도회와 불자들의 귀감이 됐던 대운대종사. 30년 전 BTN 불교TV 개국 모금운동에 앞장서며 방송포교 원력의 마중물을 붓고 사경법회와 강의 등으로 쉼없이 포교에 정진했습니다. 대운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이식이 어제 양주 지장사에서 자운문도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기름 한 방울, 바카스 한 방, 전부 개인 돈으로 사시고 공금은 절대 손을 안 대시는 철두철미한 공과사를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대원 근스님 빨리 이 세계에 오셔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소서. 조계종 종회의원 재임 당시에는 조계종 불교 합창단을 창단해 음성포교의 선두주자로 활동했습니다. 해당 기간 서울 봉은사 제모와 총무를 거쳐 1989년부터 4년간 봉은사 주지소임을 맡아 봉은사 중창에 기틀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봉은사 총무로 재무로 있을 적에 나에게 이런데 잔소리를 하고 뒷받침 안 해줘서만 못 샀어요. 그래요. 그럼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대원 스님을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생사의 집착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한 생각도 놓아버렸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15년 전 대운대종사에게 신장을 이식할 정도로 공경했던 지장사 주지 성공 스님은 도량을 대종사의 법신과 법향으로 삼아 지키고 갖고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그 스님의 큰 윤을 받들어 열심히 정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식과 답이식은 불교 전문 상조 BTN 불국토 상조가 주관해 여법함을 더했습니다. 주저함 없는 불사와 포교, 철저한 수행으로 후학과 신도들에게 지표가 됐던 대운대종사. 스님의 뒤를 따르는 사부대중은 참을 수 없는 눈물로 대종사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갓난 신고의 병거를 겪으시면서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불태전의 보살행을 행해오신 그러한 스님이십니다. 대운대종사는 도락산 정상에 떠있는 흰구름 푸른 하늘에 동서로 날아가는 새, 흰구름 날아가는 새 자취 없듯 일생사 이와 다를 바 없네라는 임종계로 후학들에게 마지막 화두를 던졌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대표단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탄 ESG 국제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어제 부탄 팀푸에서 개막한 ESG 국제포럼에는 한국과 부탄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포럼에는 한국불교 대표단으로 조계종이 참석해 국제 ESG 담론 속에서 불교적 가치와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사회국장 선일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불교와 부탄불교는 자비와 공동체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로 연결돼 있다며 생명 존중과 연기 사상에 기초한 불교적 가치가 ESG 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린포 레키 도루지 부탄 왕국 재무부 장관도 이번 포럼이 한국과 부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국제 연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포럼은 유희동 연세대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과 부탄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이어갑니다. 불자를 길러내고 출가 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기 출가 학교. 새해를 맞아 또 하나의 새로운 단기 출가 학교가 문을 엽니다. 도심 전통사찰 서울 진관사가 여성을 대상으로 출가 학교를 진행하는데요. 대단한 결심이 아닌 누구나 마음 먹으면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도심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북한산 자락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은 진관사는 국행수륙제와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로 시민에게 불교를 전해온 대표적인 문화도량입니다. 진관사가 한 걸음을 주제로 올해 첫 단기 출가 학교에 문을 엽니다. 문화와 체험을 넘어 수행과 출가 인연을 키우는 교육 도량으로까지 역할을 넓힌 겁니다. 먼 길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을 온전히 딛는 일, 진관사 단기 출가 학교는 그 한 걸음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런 존귀한 존재는 어떻게 또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걸음씩 부처님께 한번 가보자.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여성을 대상으로 세속의 문을 나와 자신만의 수행 여정을 걸어보도록 구성됐습니다. 오는 20일 입산해 갈마를 시작으로 원할 경우 삭발로 출가자 마음가짐을 체험합니다. 이튿날부터는 마음 바라보기, 관계 내려놓기 등 주제별 수행이 이어집니다. 참가자들은 바루공양과 사찰음식 체험, 기초교리와 부처님 생애학습 등으로 출가자의 일상을 경험합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예불과 108대참회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요가와 산행, 차담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저녁엔 경전 독송과 수행일기 작성 등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이틀엔 3000배 철야 정진, 삼보 1배, 수계식으로 해양합니다. 스님들의 이런 생활을 체험함으로 해서 삶이 단순해지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그 안에 이제 여유로운 텅 빈 충만과 같은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 본인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또 생각하게 되고, 진관사가 단기 출가 학교에 문을 연 데는 오랜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진관사 어른스님들은 늘 이 한국 불교의 그 출가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또 출가자들의 증가를 원력으로 늘 삼으셔서 보제 양성에도 힘을 쓰고 계신 터라 늘 단기 출가 학교를 해서 불교의 좋은 이점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자를 길러내고 출가 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기 출가 학교. 지난해 수덕사, 선운사, 월정사, 복령사 등에서 단기 출가 학교가 열리며 실제 출가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는 가운데 진관사의 참여는 출가와 수행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선택이 아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도량을 넘어 교육도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관사. 이 한 걸음이 출가와 수행, 그리고 불교적 삶과의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병오년 새해 시작을 스리랑카 순례와 봉사활동으로 장식합니다. 라오스와 몽골에 이어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를 찾아가는 건데요. 현지에서 펼쳐질 보살행을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꾸준한 순국선열 추모법석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난 한 해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을 사회에 드러낸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때로는 이웃 국가를 찾아 보살행을 펼치며 지구촌의 공생정신을 실천한 비구니회가 병오년 새해를 스리랑카 순례와 봉사활동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라오스와 몽골에서의 활동이 주로 빈곤층을 돕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초기 불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불교 국가에서 직접적인 교류에 나섭니다. 비구니회는 오는 28일 출국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누라다푸라에서 3인이 학교 방문을 첫 일정으로 소화합니다.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스님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같이 또 연불도 같이 교류하고 7세부터 25세까지 3인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강원에서 태고종 비구니회는 스리랑카 3인이들과 함께 탑도리를 하며 우애를 다질 계획입니다. 특히 비구니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선물할 스리랑카 승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알루비하라 사원에서 기원전 1세기 나뭇잎으로 만든 최초의 경전, 폐엽경을 관람하며 신심을 다질 예정입니다. 다른 불교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살행도 빼놓지 않았는데 장애인 학교를 찾아가 생필품과 학용품을 지원하고 스리랑카 최대 도시 콜롬보에선 천여 명의 대중과 어린이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리랑카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불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애인 학교를 선정을 했어요. 성지순례보다는 뭔가 의미 있게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비구니 회장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현중 스님은 비구니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사회적 실천을 하는 단체로 유지될 수 있게 기틀을 다져놓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누가 회장을 하더라도 저처럼 고생하지는 않게끔 그렇게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비의 손길을 건넨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은 병오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동국대학교를 넘어 시민체험형 전시장으로까지 무대를 넓히며 명상의 생활화는 물론 한국형 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는데요.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양유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6개월에 걸친 여정을 마무리하며 K-명상 문화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시작으로 세택 전시장까지 무대를 확장한 2025년 명상엑스포는 학술, 문화, 체험, 교육을 아우르며 K-명상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명상 하나 되는 길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2025 명상엑스포는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한국형 명상의 대중화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2020년 시작된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지금까지 누적 참여자 20만 명 이상, 국내외 200여 기관이 참여하며 대표적인 K-명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이 가진 보편적 가치와 불교적 지혜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명상 전문가의 지도하에 현장에서 명상을 직접 체험하여 명상의 생활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의 전통 명상법을 표준화해서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9월 25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개막식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명상엑스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기조 연설로 문을 연 명상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명상과 정신건강,
한국 가나선의 세계화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6월부터 12월까지 캠퍼스와 외부 공간에서 다양한 명상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상 속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세택으로 장소를 옮겨 24개의 체험 부스와 9개 국가의 전통 명상 체험 부스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라는 무대를 넘어 외부로 넓혀 보다 넓은 공간에서 시민과 만난 게 특징입니다. 명상 엑스포를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힐링이 되는 거를 이제 이야기 듣고 하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으니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K명상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확장된 외연에 걸맞게 상시 운영되는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촘촘히 설계해 재참여를 유도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단발성 체험을 넘어 청년 세대와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국어 콘텐츠, 디지털 명상 콘텐츠의 연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K명상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깨달음의 법구, 금강절을 주제로 제주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해온 김효라 작가가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제주경찰청 폴러리 갤러리에서 개막한 금강저의 교향곡 강해남과 우아함의 하모니 개인전. 삼방산 보문사 진여갤러리 김효라 작가가 금강절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금강절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그 존재가 거듭나는 과정, 이를 초월한 정신적 단단함을 현대적 표현으로 담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제 작품을 통해 금강저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하게 정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적 상징을 현대 예술로 재해석해 불교적 사유와 예술적 감각을 살필 수 있는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1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교계 주요 단체들이 한 해를 점검하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불교 단체들의 활동 계획과 주요 사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의 종책 제안서 공모전 수상 제안서들의 특징과 종책 방향을 조명했습니다. 먼저 조계종 포교사단은 명상 상담사와 불교 문화 해설사 자격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해 포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신도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25개 교구신도회와 산하단체 활성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정교화 전법단은 분기별 교정시설 수계법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여성불자회는 나와 묻생명을 쓰다듬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쓰담순례를 이어가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차별철폐에 힘쓸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표교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집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SNS를 활성화하고 대한불교 청년회는 템플스테이와 선명상을 결합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불교계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마음 치유와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4일 종책 제안서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장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접수된 총 55건의 제안 가운데 16편이 실용성과 포교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됐습니다. 최우 수상에는 복령사 향림 스님의 제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 제안이 선정됐습니다. 승가 중심의 계율 의식을 제가자의 삶으로 확대하고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신행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수상을 받은 K선 글로벌 사업단 설립 제안에서는 수행 언어의 국제 표준화, 전문 수행 코스 개발 등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사찰 음식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전략,
박물관에서 만난 부처님 등의 제안서를 통해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포교 전략 등이 제시됐습니다. 불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제안을 통해서는 AI 시대 신행 변화, 고립문둔 청년 회복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려는 종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선정된 정책들의 현장 반영은 조계종 신년 종책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진관사가 오는 20일 첫 번째 출가 학교를 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오롯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찰 음식, 수륙제 등 문화도량 진관사가 이번엔 출가 학교로 출가자 감소에 대안을 제시하고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데 또 한 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